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마 1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전 시간과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매크로가 무엇인지, 매크로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자, 기록하고 실행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크로가 이제 기록하고 실행을 했을 때 편집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편집 버튼 누르게 되면은 비주얼 베이직이 실행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VBA, 자, 엑셀 내에 어플리케이션 엑셀 내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을 VBA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절차라든지, 알고리즘 순서도, 자,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문제풀이 위주라기보다도, 개념 설명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개념 설명을 좀 강조를 했냐면은, 자, 이런 내용들이 좀 생소하죠. 자, 이때까지 엑셀을 그냥 단순히 기능만 이용을 하다가,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개념들은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파트죠. 그리고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말씀을 일단 드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문법. 자, 사람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당연히, 자, 언어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소통을 하려면은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여기서는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언어를 사용을 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생각을 하셔야겠죠. 첫 번째는 어순이고요. 그 다음 각각의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아시고 그 단어의 어순, 그 단어의 배열을 잘 하셔야만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명령을 아셔야 돼요. 명령. 자, 명령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명령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령어의 의미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명령어의 어순, 서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순서가 앞에 놓이는지 뒤에 놓이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명령의 의미와, 자, 각각의 이제 명령이 어떤 순서에서 나열이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맞출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수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너무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하면서 여러분들 좀 재밌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시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VBA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을 VBA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VB라는 것은 에디터가 되는 겁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되고요. VBA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매크로를 수정하거나 직접 매크로를 작성할 때, 편집을 하거나 매크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편집기를 VB라고 합니다. 자, 관련된 용어 몇 가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편집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매크로를 작성하고 매크로 편집을 누르게 되면은, 혹은 비주얼 베이직 그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창에서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모듈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프로시저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각각의 용어의 차이를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는 가장 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단위. 통합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 문서. 통합 문서 A 통합 문서가 있다. 그럼 A 통합 문서 내에 시트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자, 매크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단위가 프로젝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프로젝트가 제일 상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내에 보시면은 모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듈은 프로시저의 집합을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프로시저가 또 무엇이냐? 자, 프로시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자, 매크로 한 개가 프로시저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작업의 단위를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전 시간에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브, 엔드 서브 해서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프로그램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을 우리는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시저. 그리고 이 프로시저는 어디에 저장이 된다? 모듈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하나의 모듈에는 프로시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프로시저, 직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프로시저, 평균 만들기의 매크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로시저가 모여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용어의 차이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프로젝트, 모듈, 프로시저, 일단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를 읽었을 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매크로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VB1을 이용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Alt F5 키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 아니죠. 바로가기 키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VB 환경에서 그 작성한 프로시저를 실행을 할 때는 단축 키가, 그러니까 바로가기 키가 F5번이에요. F5번을 누르게 되면은 정사각형 너비를 구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인풋 창이 나옵니다. 인풋 박스가 나오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F5번이에요. F5번. 자, 그 다음 한 단계씩 실행을 할 때, 는 F8번 누르면 됩니다. 자, 단축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워크시트에 삽입되어 있는 도형, 그림에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으나 차트에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차트도 가능합니다. 차트 만드시고 바로가기 메뉴,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해 보시면은 매크로 지정이라는 그런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양식 컨트롤의 단추. 자, 양식 컨트롤 여러 가지 중에서 단추, 네모난 게 있었죠. 자, 단추를 이용하여 한번 매크로를 지정하면 그 편집을 할 수 없다? 아니죠. 편집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자, ActiveX 컨트롤을 이용하여 매크로를 실행할 경우에는 프로시저를 이용해야 한다. 자, ActiveX 컨트롤 사용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VBA를 사용을 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VBA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야 돼요. 사용하려면은. 그래서 4번이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매크로 모듈의 일부를 복사하여, 다른 매크로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매크로는요, 서브와, 자, 엔드 서브 사이에 내용이 있고요. 서브 바로 옆에 매크로의 이름을 정의를 하죠. 자, 이것을 매크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크로 전체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때는, 자, 서브부터 해서 엔드 서브까지 복사를 하면은,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른 매크로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래 한글 문서에서 일부분을 복사를 해서 새로운 문서 만드는 것과 동일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를 복사한다라면은 서브하고 엔드 서브 사이에 있는 일부분의 내용을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그러니까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부분을 이제 복사를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크로 전체를 복사하려면, 자, 전체를 복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서브부터 엔드 서브까지를 선택을 한다. 맞는 얘기고요. 자, 보안센터에서 매크로 설정을 모든 매크로 포함, 자,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으로 설정한다. 자,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설정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 엑셀 옵션에 가시면은 보안센터라고 있고요. 보안센터 내에 보시면은 설정, 그리고 매크로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를 A라는 문서가 있을 때 이것을 열었을 때, 자, 경고창을 보이게 할 거냐, 아니면 바로 실행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것을 설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매크로를 일단 복사를 해서 매크로를 만들려면은 일단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는요,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매크로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설정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이라고 해야 돼요.
문서를 열었을 때,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두면은 편집하기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사하고 새로 만들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통합 문서를 열 때 따로 이제 뭐 경고 메시지 없이 매크로를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personal.xlsb 이건 뭐죠? 자, 개인용 통합 문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매크로는 여기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매크로는요, 편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매크로라고 볼 수가 있죠.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B에서 열어볼 수 있어야 돼요. 편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열어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Alt F11번을 누르면은 나타나는 VBE 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다. 자, 매크로 복사하고 매크로 만드는 것은 VBE 환경에서 뭐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Alt F11번 누르시면은 비주얼 베이지 에디터로 바로 이제 이동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매크로의 구성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는 통합 문서에 첨부된 모듈 시트로 하나의 서브 프로시저로 기록이 된다. 맞는 얘기죠. 통합 문서 내에 모듈이 있고요. 모듈 내에 서브 프로시저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서브 프로시저로 이제 매크로가 이제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로시저는 하나의 작업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얘기죠. 자, 매크로는 서브로 시작하여 엔드 서브로 종료가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개체 방법을 실행하는 것으로 기록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틀렸죠. 자, 매크로는 기록을 시키고 그 기록 내용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쪽에 보면은 개체의 방법을 실행하는 것으로라는 좀 생소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개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개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자, 어떤 작업이나 처리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하나의 사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독립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책상, 뭐 비행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다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요. 자, 그다음 엑셀 구성 요소가 이제 엑셀에서는 엑셀 구성 요소가 이제 개체가 되는 겁니다. 뭐 통합 문서라든지 뭐 시트라든지 셀이라든지 뭐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엑셀의 구성 요소가 이제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매크로는 어떤 명령이 집합이 되는 겁니까? 자, 이런 개체를 실행하기 위해서 개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명령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매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번에 대한 설명이 자, 뭐 실행한다라는 설명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뒷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중 VBA에서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명령문들의 집합이다. 자,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프로시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너비를 구하는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된 명령문들이 모여져 있는 겁니다. 자, 사용자가 직접 기록한 매크로. 자, 매크로도 프로시저가 되는 거죠. 자, 3번 서브 앤드 서브 프로시저는 명령문들의 실행 결과를 반환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때 반환한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프로시저가 엔드 서브 엔드 서브 엔드 서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시저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브 엔드 서브는요. 작업을 처리는 하지만은 결과값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한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너비를 그냥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에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고 그 구한 너비의 결과값을 가지고 다른 연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처리 결과만 보여주는 거죠. 자, 그게 서브 앤드 서브가 되는 거고요. 다른 프로시저 형태를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펑션, 엔드 펑션이라는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자, 펑션은 함수의 의미가 있죠. 함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엑셀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 내장 함수에는 없는 기능을 내가 직접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함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로 만드시려면은 VBA 이용을 해서 펑션, 엔드 펑션 안에다가 정의를 하시면은 이 프로시저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요. 일반 함수하고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정의하고 그대로 내장 함수처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펑션 and 펑션 프로시저가 결과값을 반환을 시켜줘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중첩된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안쪽에 있는 함수의 결과를 가지고 자, 두 번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중첩돼서 사용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연산을 하죠. 자,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의 처리 결과를 반환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을 반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환을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연산에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서브 앤드 서브 프로시저에서는 처리는 하지만은 결과값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고치려면은 펑션 앤드 펑션 프로시저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이상의 프로시저들을 이용하여 모듈을 구성할 수 있다. 프로시저가 모여서 모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문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렵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그 매크로를 하나 만들고요.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VBA를 보고 문법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이런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기록 버튼 누르고요. 자, 매크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여러 개의 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셀 하나 선택을 해서요.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A 두 번째 셀의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었고요. 자, 편집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편집 누르시면은 대한민국 서브 앤드 서브 해서 자, 이것은 매크로 이름이 되는 거고요. 실제 매크로의 명령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두 줄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업한 것이 매크로 작업한 것이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을 입력하는 작업 하나, 또 하나는 A 두 번째 셀로 셀을 이동한 작업. 그죠? 두 가지 작업이에요. 자,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대한민국이라고 우변에 있습니다. 자, 등호를 기준해서 우변에 대한민국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작업이 뭐죠?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 입력을 한 겁니까? 어디에? 셀에다가 입력을 했는데 어느 셀에다가? 그것은 그때그때 다른데 활성화되어 있는 셀에다가 입력을 한 거죠. 활성화되어 있는 셀. 자, 보세요. 매크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자, 실행. 자, 실행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선택되어 있는 셀에는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이 되고 셀의 위치는 A 두 번째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값이 입력된 위치가 어디입니까? 셀의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는 셀입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셀. 자, 액티브 셀이 되는 거예요. 액티브 셀. 그래서 영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액티브, 활성화, 그죠? 활성,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셀. 자, 활성화되어 있는 셀에다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라?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다 넘겨주기 때문에 대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입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포뮬러에서 R1, C1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뮬러는 형식의 의미가 있죠. 형식. 자, 형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A1 형식이 있고 R1, C1 형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셀의 위치를 나타내는 참조 방식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선택하는 방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과 열이 A1 형식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엑셀 옵션에 가시면은 수식이 있고요. 수식에 보시면은 수식 작업에 R1, C1 참조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행은 숫자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이 1, 2, 3, 4 숫자로 지금 만들어졌죠. 그래서 위치가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은 R 세 번째, R이라는 것은 로우를 뜻하는 겁니다. 행. 세 번째 행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행. 그 다음, 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은 두 번째잖아요. 열은 칼럼이 되는 겁니다. 칼럼. 이제 C가 이제 약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칼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행 2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셀의 위치를 이제 참조하는 방식이 A1 참조 방식이 있고 R1, C1 참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뮬러 해서
R1, C1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형식을 어떻게 한다? R1, C1 형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넣으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첫 번째 명령문은 대한민국을 활성화되어 있는 셀에다가 대입을 하란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명령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명령문은 range해서 A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A 두 번째 셀 이제 range가 이제 범위를 뜻하기 때문에 셀의 위치를 뜻하는 겁니다. A 두 번째 셀이 되는 거예요. A 두 번째 셀 그것을 어떻게 하라? select 선택하라. 선택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셀, A 두 번째 셀을 이제 선택을 하라는 그런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요, 영문만 잘 해석을 하시면요, 충분히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소스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를 직접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름도 수정할 수 있지만은, 내용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을 직접 지워볼게요. 지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고요. 자, 그 다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선택을 하고요. 자, 실행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실행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셀 두 번째 위치로 이동이 안 됐죠. A 두 번째 위치로 이동이 안 되고요. 바로 데이터만 대한민국이라고 활성화되어 있는 셀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엑셀 프로그래밍에서 액티브 셀 등호 대한민국의 의미는, 자, 말씀드렸다시피 포뮬러 R1 그리고 C1, 자, 이것은 생략을 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다가 대입을 해라. 활성화되어 있는 셀에다가 대한민국을 넣어라. 그러니까 현재 셀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크로 프로그램 코드 중 통합 문서 북1, 자, 통합 문서 북1의 시트1 워크시트에서 A 첫 번째 셀을 지정할 경우 표현이 올바른 것은, 그러니까 통합 문서 중에서 북1, 자, 이것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트1, 그리고 세 번째는 A1 셀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워크북, 자, 통합 문서가 영문으로 워크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S가 붙어서 복수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개의 통합 문서 중에서 북1을 먼저 선택을 하겠다. 그 다음 워크시트 중에서 시트 1을 선택을 하겠다. 그 다음 이제 그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명령문이 range입니다. 그래서 range A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현재의 테이블 01 파일을 닫는 매크로는 어느 것인가? 자,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자,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통합 문서를 닫는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통합 문서를 작업을 하다가 X 버튼 눌러서 종료하지 않습니까? 종료할 때 이제 그 저장을 하고 종료할 수가 있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그때 사용이 되는 명령문이 close before save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save 이전, 저장 이전에 닫는다는 얘기예요. 저장 이전에. 저장하지 않고 닫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true가 있고 false가 있어요. true를 하게 되면은 이 명령문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false라고 입력이 되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용을 저장을 하고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save as는 뭡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save as. 그 다음 close는 닫는 거죠. 그래서 앞에 통합 문서 넣어주시고, 통합 문서 이름 넣어주시고, 그 다음 close before save라고, 그리고 true라고 주시면 문제에 맞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은 종료하지 않고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 창을 닫는 VBA 구문을 작성을 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만 이제 닫는 겁니다. 자, 엑셀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엑셀 내에 통합 문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 통합 문서 중에서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만 닫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뭐 1번, 2번, 1번하고 2번은 아래쪽 설명을 뭐 참고를 하시면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1번하고 2번은 상관이 없고요. 정답이 이제 3번이 됩니다. 워크북스 해서 클로즈 하게 되면은, 자, 워크북스 하게 되면은 통합 문서를 뜻하는 거죠. 자, 통합 문서를 닫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4번도 답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S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액티브 윈도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점 클로즈 하게 되면 이것도 동일하게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를 닫는 그런 이제 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스에서 클로즈 하게 되면 통합 문서,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가 닫히는 겁니다. 엑셀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통합 문서가 이제 닫히는 거예요. 자, 현재 활성화된 것은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통합 문서. 자, 이 통합 문서를 닫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엑셀은 닫히지가 않죠. 엑셀 내에 있던 통합 문서만, 활성화되었던 통합 문서만 닫히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브 윈도우즈 클로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S가 사실 빠져야 됩니다. S가 이렇게 포함이 되면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냥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를 빼줘야만 자, 동일하게 자,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됩니다. 자, 저장 누르시면은 이 창이 이렇게 통합 문서, 활성화된 통합 문서가 닫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프로시저를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브, 엔드 서브까지 나와 있네요. 자, 프로시저 이름이 레인지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인지에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value해서 10이라고 입력이 되었네요. 그죠? value는 이제 값을 뜻하는 거죠. 자, 이것은 범위를 뜻하는 거고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범위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큰 따옴표에서 B1 그리고 B5에서 각각이 이제 큰 따옴표에서 묶어졌죠. 자, 이 의미는요. 이거와 동일합니다. B1에서 B5까지의 범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1하고 B5까지의 범위에서 범위에다가 10을 이제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라.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B1 셀에서 B5 셀까지 모든 셀에 10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만일 B1 셀 그리고 B5 셀 각각을 지정하고 싶다. 각각을 지정하고 싶을 때는 큰 따옴표에서 바깥쪽에 이렇게 묶어 주셔야 돼요. 가운데 쉼표로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각각을 이렇게 묶게 되면은 자, 전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중 엑셀 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의 이제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워크북이라든지 뭐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통합 문서, 뭐 시트 이런 것들이 그리고 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엑셀 그 자체도 이제 개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없죠. VBA 제대로 안 된 것을 찾는 겁니다. 명령문이 잘 해석이 안 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영문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워크북에서 자, 복수로 나타냈는데 1이라고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통합 문서 중에서 통합 문서가 여러 개 이제 띄워져 있잖아요. 띄워져 있으면은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통합 문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합 문서. 그리고 비저블은 뭡니까? 비저블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게 false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화면 표시 여부에서 false라고 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합 문서 중에서 첫 번째 통합 문서를 화면에서 숨긴다. 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잘못 해석을 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VBA 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쭉 보시면 카피라는 게 있습니다. 카피는 복사죠. 복사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먼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에서요. 명령문을 쭉 입력을 하면요. 줄 단위로 해서 해석이 되죠. 한 줄씩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한 줄에 다 입력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한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인데요. 그런데 엔터를 입력을 해서 줄을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따로따로 해석을 합니다. 비주얼 베이직에서 한 번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제 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이라는 것을 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면은 이렇게 문자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백하고요. 공백하고 밑줄로 표시를 하게 되면 줄 연결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너무 길 경우에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줄 연결 문자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해석을 하셔야 돼요. 먼저 앞쪽을 보시면요. 자, 성적표라는 워크시트, 성적표 시트에서 B 두 번째에서 E 다섯 번째까지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카피하라는 뜻이에요. 카피. 일단 복사를 해라. 자, 복사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뒤에 부분 나오죠. 성적표 시트에서 B 12번째. 자, B 12번째에다가 어떻게 해라? 붙여 넣으라는 뜻이에요. 붙여 넣어라.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복사. 앞부분을 복사를 해서 뒷부분에다가 붙여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라는 얘기지만은 이 복사할 내용이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사돼서 만들어진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성적표 시트에 B2에서 이 다섯 번째 범위를 복사해서 자, B 12번째 셀에 붙여넣기 하라. 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그대로 영문 해석하시면 돼요. 1번 보도록 하죠. 1번이 문제에서 활성 셀의 글꼴을 굵게 설정하라라고 했는데 바르게 표현하려면은 폰트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폰트. 자, 액티브 셀, 현재 셀에 폰트를 볼드, 굵게 하라. 자, 이게 true란 얘기죠. true란 얘기는 굵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폰트라고 들어가줘야 돼요. 폰트하고 뒤에 이런 식으로 볼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문만 잘 해석을 하시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문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문제를 보고 해석을 잘 하셔서 그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개체란 얘기, 속성이란 얘기, 메서드란 얘기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각각의 용어의 개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개체란 것은 모든 것이 사물이 이제 개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자가용 개체가 있습니다. 자가용 개체가 있으면은 자, 이 자가용의 어떤 특성, 다른 것과 차별이 되는 부분을 나열을 한다라면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일단 바퀴는 4개가 있고 엔진이 하나 있고 좌석이 5개가 있고 휘발유를 사용을 한다. 맞습니까? 다른 사물들하고 다른 개체들하고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개체가 가질 수 있는 동작. 자, 동작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진, 후진, 뭐 좌회전, 우회전.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개체가 있으면은 그 개체의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작이 있어요. 동작. 자, 그래서 여기서 속성이라는 것은요,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동작은요,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메서드. 자, 일단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시험에 나오는 정의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개체는요, 엑셀 구성 요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엑셀 구성 요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상위의 개체가 어플리케이션이 제일 상위의 개체가 되는 겁니다. 제일 상위의 개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엑셀을 뜻하는 겁니다. 엑셀을 뜻하는 거고요. 자, 그 외의 개체로는 워크북, 워크시트, 레인지. 자, 이전에 우리 문제 풀 때 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지만 문제 풀 때 꼭 이게 자, 어플리케이션의 제일 상위 개체고 나머지는 그 외 개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 푼 것이 아니죠. 그 각각의 문제를 영문을 해석을 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큰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개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개체에 대한 VBA를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개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속성은요,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성을 우리가 이제 값을 바꿔줄 때는 개체명이 앞에 오고, 그리고
점이 들어가고요. 속성 그리고 등호 값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속성의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레인지에서 B 첫 번째, B 다섯 번째 자 B 첫 번째에서 B 다섯 번째까지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레인지는 뭡니까? 셀의 영역을 나타내는 개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체점 value는 뭡니까? value는 속성이 되는 거예요. 속성. 그리고 등호 10이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개체의 이 속성을 10으로 바꿔주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서드 한번 보도록 하죠. 메서드는 개체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으로 개체명 그리고 점 해서 메서드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한다. 자, 레인지에서 A 두 번째 앞에 개체가 왔고요. select는 뭡니까?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두 번째 셀 영역을 선택을 해라. 그래서 개체가 앞에 오고 뒤에 메서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단지 문제에서 개체, 속성, 메서드의 정의가 맞느냐 틀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벤트라는 용어도 나오는데요. 이벤트는요, 개체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사건.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을 한다. 그죠? 더블 클릭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더블 클릭이라는 사건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자,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체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여기서는 뭐 더블 클릭이 하나의 예가 되겠죠. 자,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뭐 복사가 된다든지 이동이 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명령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선택하는 것으로 모든 개체에 발생할 이벤트의 종류는 다르다. 뭐 이벤트의 종류가 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이제 그 개체의 종류가 뭐 어플리케이션, 엑셀도 있고 통합문서도 있고 워크시트도 있고 셀 영역이 있습니다. 각각의 속성도 다르고요. 메서드도 다르고 이벤트도 다 다릅니다. 자, 컬렉션은 이제 모아둔 것을 컬렉션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개체의 모음을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체 이름에다가 복수형 s가 붙으면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워크북은 이제 통합 문서를 뜻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s가 붙게 되면은 모든 통합 문서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1이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모든 통합 문서 중에서 첫 번째 통합 문서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VBA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자, 개체, 엑셀 프로그램 구성하는 통합 문서, 시트, 셀, 차트, 그리고 폼을 구성하는 컨트롤 등이 모두 개체가 된다. 맞고요. 자, 메서드는 개체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이다. 개체명 메서드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한다. 맞고요. 속성,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의미한다. 개체명, 점, 속성, 등호, 값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자, 이벤트는 개체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모든 개체에 발생할 이벤트의 종류는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워크시트 개체의 주요 속성과 메서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지금 뭐 속성, 메서드 해서 종류가 뭐 설명이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얘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세요. 자, 우리가 개체가 어플리케이션 개체, 워크북 개체, 그리고 워크시트 개체, 뭐 이런 식으로 개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주로 나오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플리케이션 개체에서 이제 속성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속성들입니다. 이런 속성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메서드, 이런 메서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이런 이벤트들이 나와요. 워크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벤트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워크시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다 어떻게 암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불가능합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험에는 뭐 어플리케이션 개체의 주요 속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잘 해석을 하시면요. 자, 어플리케이션이 엑셀을 뜻하기 때문에 관련된 것이 셀이라든지 통합 문서라든지 뭐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문을 해석을 하시면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처럼 원칙대로 이제 다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고 답을 찾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워크시트의 표시 여부는 비저블이라는 이제 그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메시지 박스에 표시되는 아이콘의 유형이 아닌 것은, 자, 메시지 박스는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프로시저에서 메시지 박스 A라고 해서 자, A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메시지 박스로 이렇게 보여드렸죠. 근데 이 메시지 박스에서는 아이콘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이콘이죠. 자, 이런 아이콘을 이제 표시를 하시려면요, 입력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A라는 변수에다가 메시지 박스 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여기 메시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크리티컬, 자, VB 크리티컬 해서 이제 아이콘의 표시 형식을, 유형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값들, 이런 값들은 이제 고정되었기 때문에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상수값 대신에 직접 숫자를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 대신에 16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이와 같은 이제 아이콘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답이 되는 것이 4번이 되겠네요. 심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 VBA의 콤보 상자에서 지정할 수 없는 메서드의 명령은, VBA에서 콤보 상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개체라고 하죠. 개체. 자, 이 개체가 가지는 속성들, 메서드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이제 그 개체들, 뭐 콤보 상자뿐만 아니라 뭐 목록 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개체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뭐 속성이라든지 메서드를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비주얼 베이직 VB를 실행을 하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Alt F11번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삽입에 가시면은 사용자 정의 폼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하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윈도우즈 XP를 이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대화 상자를 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자, 이것을 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폼도 엑셀에서는 개체가 되는 겁니다. 개체가 되고, 개체가 있다라면 속성이 있겠죠. 자, 왼쪽에 보시면은 자, 이 개체에 대한 속성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요. 직접 여기서 값을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자, 도구 중에서, 컨트롤 중에서, 자, 콤보 상자. 자, 콤보 상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콤보 상자에 대한 속성은요. 자, 왼쪽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오토 사이즈, 뭐 오토 탭, 폴스 트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속성의 값을 여기서 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메서드가 시험에 나왔는데 메서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콤보 박스의 이름이 콤보 박스 1입니다. 자, 이 이름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정의 폼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코드 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코드 보기 창으로 이동을 해서요. 자, 콤보 박스 1 하고, 자, 속성 이름, 그 개체 이름이죠. 자, 개체 이름 다음에 메서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마침표를 입력을 해야겠죠. 자, 점을 주시고, 그러면은 쭉 뒤에 보면요. 메서드하고 속성이 바로 나옵니다. 자, add item. 그러니까 콤보 박스라는 것은 데이터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 데이터를 추가할 거냐. 자, 이런 것들도 메서드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 사이즈는 이제 속성이 있죠. 그래서 메서드하고 속성하고 아이콘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뭐 add 아이템이라든지 쭉 내려보시면은 클리어라든지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카피, 컷 해서 메서드가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문제에서 얘기했던, 자, 문제에서 보기에는 딜리트 아이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콤보 상자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각각의 이제 항목들 아이템이다 볼 수 있는데 아이템을 딜리트하는 그런 이제 메서드는 없습니다. add 아이템은 있는데요. 딜리트 아이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콤보 상자라는 것은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자, 지금처럼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고요. 그 중에서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메시지는 이제 copy, 자, 개체를 복사를 하고, move, 개체를 이동하고, add 아이템, 항목을 추가하고, 자, 이런 것들이 주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비주얼 베이직 문법을 전체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문법을 다 암기하기는 힘들고요. 영문자를 기억을 하시면은 답을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